자, 그리고 트랜스포머가 있죠. 영화 트랜스포머 아닙니다. 네. 이게 저기 구글이 그 논문에서 얘기했던 예전에 그러니까 10년 2010년 후반 한 17년쯤요. 네. 그때 논문에서 신경망 구조를 얘기했어요. 텐션만 있으면 된다. 약간 이런 뜻으로. 근데 이게 그 이제 이 트랜스포머를 얘기하기 이전에는 그 전까지의 시퀀스를 처리할 때는 RNN, 뭐 LSTM 이런 것들이 정석이었죠. 그래서 이 그냥 어텐션은 그 전까지만 해도 RNN을 보조하는 장치 정도로만 쓰였거든요. 근데 그때 나온 2017년에 구글이 내놓은 논문에서 RNN 다 빼고 어텐션만 가지고 한번 만들자 이렇게 해서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대성공이었습니다. 번역하는 게 성능이 엄청 좋아지고 또 학습 속도도 엄청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이제 그 이후에 뭐 버트든 GPT든 챗 GPT든 뭐 현재 뭐 클로드나 제미나이까지 그죠?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들이 다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 그 트랜스포머가 왜 RNN보다 좋냐라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병렬 처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RNN은 그 이전 것의 그 값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것과 다시 결합해서 상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식인 거잖아요. 그죠? 앞에 어떤 결과가 있어요. 다음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트랜스포머는 모든 단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GPU를 엄청 많이 써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 작금의 어떤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불고 있는 광풍 어떤 시발점이 아닌가.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학습 속도가 뭐 100배, 몇백 배 막 이렇게 빨라질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RNN에서 있었던 뭐 기울기 소실 같은 거 있잖아요. 시간이 그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갑자기 그 기울기가 확 소실되는 그런 부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뭐 이제 구조는 뒤에서도 조금만 더 살펴보긴 할 건데 트랜스포머는 처음에 어쨌거나 이게 그 자연 처리를 위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다 쓰죠. 이미지, 뭐 비전 처리하는 것도 쓰고 음성도 그죠? 그런 뭐 위스퍼처럼요. 이렇게 쓰고 뭐 의료 연구할 때요. 그 단백질 구조 예측도 한대요. 음. 그래서 뭐 이전에 그 어떤 뭐랄까 그 뭡니까 임상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런 것에서 이제 시간을 대폭 줄이기도 하게 만들어줬다. 이렇게도 합니다. 요즘에는 네, 뭐 있습니까? 로봇이요. 뭐니 뭐니 해도 로봇. 그죠? 로봇. 얼마 전에 그 현대에서 만든 로봇. 이야, 덤블링. 그죠? 덤블링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아저씨 춤추는 거 한 번씩 쇼츠나 이런 데 뜨던데 보신 적 있나요? 깜짝 놀랐죠. 예, 막걸리 마신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댓글 달리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 이게 트랜스포머 이걸 기반으로 모든 예, 엄청난 다양한 분야에서 동작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밑에 시퀀스 그다음에 뭐 컨텍스트 토큰 이런 얘기가 있죠. 시퀀스는 어떤 순서가 있는 데이터들의 그 데이터의 묶음 이걸 시퀀스 그죠? 뭐 연속 순서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달라지니까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컨텍스트 문맥이 있습니다. 앞뒤에 그 입력이 만드는 의미 정보. 우리말로 이제 문맥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는 거. 뭐 제가 뭐 배 얘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토큰요. 모델이 처리하는 언어 단위 토큰, 뭐 단어, 글자, 뭐 서브워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자, 먼저 RNN부터 조금 더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순차 처리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RNN에서의 제일 핵심적인 동작 방식이죠. 한 번에 처리하지 않고 시간 순서대로 한 단계씩 한다. 그래서 CNN이 그 이미지를 처리하는 거랑 비교해서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CNN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양이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한 번만에 처리하죠. 한 번만에 딱 보고 한 방에 고양이 이렇게 해요. 근데 RNN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 처리한다고 했어요. 나는 학교에 갔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그 왜 순차적으로 굳이 그렇게 하나? 한 번에 보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자연어 처리해서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그다음 세 번째 단어 순서대로 읽어요. 물론 뭐 나라마다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을 수도 있고, 그죠? 위에서 아래로도 읽을 수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순서대로 읽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각의 그 단어의 의미는 앞에 나온 단어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은행에 갔다. 뭐 이런 문장요. 은행, 뭐 배, 뭐 아까 사과 뭐 이런 것도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은행이 이게 금융기관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나무 은행 나무 이걸 말하는 건지 우리가 앞뒤 단어를 봐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RNN은 이걸 자연스럽게 처리하려고 순차적인 구조를 갖습니다. 그리고 은닉 상태 전달. 이게 이제 은닉 상태가 이전 시점의 은닉 상태가 현재 입력과 함께 다음 상태를 만든다. 그러니까 은닉 상태가 시점 사이를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알면 더 좋은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새로운 은닉 상태라는 건 이전 기억에 우리가 비율을 곱하죠. 그러니까 일정의 비율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입력에 대한 또 일정 비율을 적용한 거를 이렇게 더해요. 그게 잘 섞여진 게 새로운 은닉 상태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나는 널 좋아해. 문장이 들어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너를 좋아해. 이게 시점마다 그 이전 정보에 어떤 다른 정보를 또 얹어서 이렇게 갱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가중치 뒤에는 요 가중치하고도 이야기가 연결을 했는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화이트보드가 있어요. 거기 우리가 뭘 이렇게 써요. 화이트보드 위에 메모하기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회의실에 들어가서 빈 화이트보드가 있어요. 첫 번째 발표자가 갔어요. 거기다 프로젝트 A 적는 거죠. 두 번째 발표자가 뭐 예산 1억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예산 1억을 적을 때 그냥 예산 1억 무턱대고 적나요? 아니에요. 프로젝트 A에 대해서 예산 1억 이렇게 적는 거죠. 앞에 내용을 보면서 추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마지막 발표자가 한 명 더 따로 뒤에 들어갔는데 이거 마감 12월 이렇게 적어요. 어떤 프로젝트가 마감 12월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은 몰라요. 그냥은 적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보는 거죠. 앞에 내용을 보고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회의실에는 어떤 게 남습니까? 그 화이트보드 위에 프로젝트 A가 예산이 1억이고 마감이 12월이라는 전체 이 내용과 함께 뭐 회의의 요약들이 남아있게 되겠죠. 각각의 단계에서 이전에 우리가 보드에 적어놨던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계속 추가하는 겁니다. 그게 RNN에서 은닉 상태 전달이라는 겁니다. 여기 설명에 조금 더 추가가 됐을까요? 자, 그다음 가중치 공유. 이게 이겁니다. 모든 시점에 같은 파라미터를 반복 사용한다. 이 무슨 말이냐? 모든 시점에서 같은 가중치를 반복해서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시점마다 해당 가중치는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시점마다 가중치를 다르게 쓴다. 그러면 만약 100개의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중치도 100개의 세트가 필요해요. 그런데 가중치를 공유해요. 그러면 시점 수하고 상관없이 가중치는 그 공유된 하나의 세트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학습 모델이요. 모델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파라미터 수를 그러니까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뭐 5개짜리 단어로 돼 있는 문장 뭐 아니면 50개짜리 혹은 500개짜리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모델로 처리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점의 어떤 수에 막 거기에 의존하게 되는 어,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좀 어려운 설명이 된 것 같은데 뭐 이런다고 해봅시다. 어떤 선생님이 있어요. 학년이 여러 학년이 있는 거죠. 1학년도 있고 2학년, 6, 3, 4, 5, 6학년 초등학교 아까 이렇게 돼요. 근데 어, 그 지금 같은 모델 세트 공유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수법을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같은 교수 방법을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에 따라서 학생이 오면 그 교수 방법을 똑같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는 달라지겠죠. 네, 결과 자체는 달라지겠지만, 그렇죠? 하지만 가르치는 방법,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지금 방법만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교수법은 뭐 사용자에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 다르게 해야죠. 맞는 말인데 지금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같은 교수 방법으로 교수법을 가지고 1학년한테도 하고 6학년한테도 그렇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 1학년한테 해서 뭐 결과가 달라지고 6학년 달라지겠지만 방법 자체는 동일하게 쓰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네. 그 뭐하고도 비슷한가요? 그 CNN에서 우리가 이미지 얘기할 때 막 가중치 훑는다 이러면서 필터 얘기 잠깐 하면서 그때도 제가 파라미터 공유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말했던 그 파라미터 공유의 그 개념, 그 아이디어가 그 CNN에서는 어떤 이미지에 대한 그 공간에 대한 것에 적용이 된 거라면 RNN에서는 그게 시간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many to one, many to many. 우리 어떤 그 뭐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관계처럼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그러니까 어떤 그 RNN이 입력하고 출력의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RNN이 사용이 되는데 물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매니 투 원은 뭐냐면 여러 개 문장 전체를 보고 하나의 결론을 내는 걸 매니 투 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매니 투 매니는 어떤 그 같은 길이 를 이제 각각의 어떤 시점마다 여기에 그러니까 번역처럼 시퀀스를 입력받아 다른 시퀀스를 출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시점마다 결과를 다르게 꺼내는 걸 우리가 매니 투 매니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번역처럼요. 번역이 대표적인데요. 그러니까 그 입력수하고 출력하는 단어 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인코더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 입력을 처리해서 이제 요약 벡터를 만들어서 다시 디코더가 그거를 받아서 출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를 시퀀스 투 시퀀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트랜스포머가 그 구조를 기본으로 해서 이 매니 투 매니의 형태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매니 투 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받아서 이제 하나의 결론을 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뭔가 판별하는 거 말이죠. 스팸 메일 판별하는 거, 뭐 뉴스 카테고리 분류하는 거, 혹은 또 뭐 있었습니까? 리뷰 별점, 이런 것들도 다 그러니까 매니 투 원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장기 의존성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를 이제 이 순환신경망의 어떤 특징으로 하나 저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RNN의 치명적인 약점. 그게 이 장기 의존성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LSTM, 뭐 GRU, 트랜스포머 이런 것들이 나와요. 지금 순환신경망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뭐 이런 거요. 나는 어렸을 때 프랑스에서 자랐어. 이렇게 나는 어렸을 때 프랑스에서 자랐어. 부모님도 프랑스인이셨고 학교도 프랑스에서 다녔다. 그래서 나는 뭐뭐뭐를 유창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봐요. 뭐뭐뭐에 뭐가 들어갈까요? 프랑스겠죠. 그죠?
근데 이걸 맞추려면 문장에서 제일 처음에 제가 나는 어렸을 때 프랑스에서 자랐고 라고 하는 요 부분부터 끝까지 이 내용들을 다 뭐뭐뭐가 나올 때까지 그 프랑스라는 정보를 끝까지 기억해야 돼요. 근데 기본적인 RNN은 이걸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점이 지나잖아요. 그럼 앞쪽 정보가 점점 희석돼요.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면서 그죠? 그게 왜 그렇게 되죠? 기울기 소실 그죠? 네 이렇게 가중치가 막 곱해지고 막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막 학습할 때 뭐 역전파가 어쩌니 저쩌니 막 이러면서요. 네 그러면서 그 앞쪽 시점에는 해당 기울기가 거의 전달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키우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쪽에서부터 엄청 큰 수를 가지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울기 폭증 문제가 또 생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왜 게임 같은 거 드는 거 있잖아요. 앞에 사람 다 이제 귀 막고 있고 뒤에 사람이 이렇게 전해주면 그 단어를 또 앞에 사람한테 얘기하고 설명하면서 그래서 그 단어가 뭐야 뭐 이런 게임처럼 그러니까 정보가 조금씩 흐려지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있던 정보가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그 프랑스라는 말 한 번만 얘기했다 그러면 저 뒤에서 못 알아먹어요. 프랑스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LSTM하고 GRU가 등장했어요. 그게 이제 게이트라는 장치로 해서 그렇게 나오는데요. 요 다음번 그렇죠. 여기서는 요 내용 여기까지 하고 뒤에서 더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LSTM 그리고 GRU LSTM은 이거 long short term memory라고 했죠. 예, 긴 단기 기억 이라는 뜻입니다. 긴 단기 기억. 이거는 네, 이 모델은 나온 지 꽤 오래됐죠. 이건 1990년대에 나온 거니까 오래됐어요. 20년 넘게 이제 어떤 시퀀스 처리에서는 사실 이제 이게 최고다. 뭐 이렇게 돼 있었죠. 네. 어쨌거나 네, 이게 뭐냐? 이게 그 기본적인 RNN하고 다른 건 뭐냐면 얘가 메모리 라인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메모리 라인. 자세한 설명은 그렇고 이제 무슨 말이냐면 마치 이제 그 컨베이어 벨트 있잖아요. 이렇게 쭉 전달하는 거. 네. 그 컨베이어 벨트처럼 정보를 거의 손실 없이 멀리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통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통로를 뭘로 만드냐면 게이트로 만들어요.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뭐 얘기를 하면서 뭐 그걸 게이트를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제가 얘기하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게이트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이 정보 중요한 거야. 오래 기억해야 돼. 이렇게요.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 탁 얹는 거죠. 아니 이거 필요 없어. 잊어버려도 돼.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걸로 이제 메모리 라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게이트를 어떻게 통제하냐에 따라서 그 이제 정보가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제거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LSTM은 이제 그런 중요한 정보를 게이트를 통해서 오래 보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뭐 입력 게이트 이렇게. 그러면 그걸 이제 또 오래 보관할 수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서 오래 보관했어. 그러면 나중에 돼서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프랑스였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뭐 망각 게이트라거나 뭐 입력 게이트 라거나 뭐 출력 게이트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출력 게이트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까 계속 시점을 달리해서 어쩌고 이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그 상태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한 어떤 걸 보내줄까 이런 걸 결정하는 게이트를 가져요. 그래서 그 은닉 상태를 이제 결정되게 하는 내용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망각 게이트는 뭐 버릴까? 망각 게이트 이름처럼요. 옛 기억 중에 뭘 버리지?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입력 게이트는 입력받는 거잖아요. 새 정보가 들어왔어. 어떤 거 저장할까? 뭐 이렇게요. 근데 출력 게이트는 지금 뭐 보여줄까? 그럼 출력이 그때만 달라질 수 있잖아요. 지금 뭘 보여줄까? 더 지나면 그때서의 지금은 지금의 지금과 다르니까 그렇게요.
그다음에 이 GRU는요. 이게 LSTM보다 더 이제 구조를 좀 더 간소화했어요. 이게 게이티드 리커런트 유닛 요런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LSTM은 게이트가 3개 있었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망각, 입력, 출력. 거기에다가 이제 세라 상태도 봐야 되죠. 그리고 은닉 상태도 봐야 돼요. 근데 이 GRU는 그거를 단순화시켰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여기 보면 업데이트 게이트 그리고 리셋 게이트로 바뀌었어요. 게이트 3개가 이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리셋 게이트는 말 그대로 리셋. 리셋은 우리가 뭔가를 이제 뭐 초기화시키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정보들이 있었어. 근데 내가 그거를 그 중에 얼마를 내가 그냥 무시할까? 싹 다 무시해? 아니면 요만큼만 무시해?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리셋 게이트를 하나 만들고 또 업데이트 게이트는요. 뭔가를 이거는 이제 고치는 거잖아요. 업데이트하면 뭔가를 수정하고. 그러니까 이전 상태가 이랬어. 근데 지금 봐봐 입력이 이렇게 들어와야 이런 것들이 생겨서 시점이 달라지면서 뭐 오면서 이런 입력이 왔네. 그러면 원래 있던 거하고 어떻게 이거 섞어 놓지? 뭐를 업데이트 시켜 놓지?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 게이트하고 리셋 게이트라는 걸로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똑같이 은닉 상태는 그 LSTM도 갖고 여기 GRU도 갖는데요. 그러니까 그 은닉 상태를 이제 그걸 통해서 갱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요, 이제 뭐 이게 간소화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파라미터 수는 어떻게 써요? 적어요. 예, 한 4분의 1 정도 적고 학습 속도는 빠르겠죠. 표현력은 어떻겠습니까? 표현력은 조금 부족하겠죠. 그게 부족하다 혹은 뭐 적당하다 우리가 그걸 지정하는 건 다른데 어쨌든 LSTM에 비교해서는요. 예, 표현력은 조금 더 이게 낮겠습니다. 게이트 수는 좀 줄었죠. 여기서는 LSTM은 3개였어요. 네, GRU는 2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무에서 쓸 때는 LSTM하고 GRU 중에는 뭘 쓸까요? 쓴다면 상황에 따라 이제 다를 거 아니겠어요? 데이터가 아주 많아요. 충분히 많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문서가 길어요. 음성이 길어요. 이럴 때 그러니까 시퀀스가 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어떤 이제 표현력 자체가 중요해요. 그리고 뭐 GPU 많아. 시간도 많고. 이러면 LSTM이 훨씬 더 유리하죠. GRU는요. 이제 상대적으로 데이터도 적고 학습 속도가 중요해요. 빨리빨리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자원 자체가 좀 제한돼 있다. 예를 들면 휴대폰처럼 아니면 어떤 인베디드 된 기기처럼 이렇다. 그리고 빨리 한번 해보고 아니면 수정해야 돼. 그런 것은 이제 프로토타이핑이 빨리 돼야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요. 아주 기본적인 보통의 경우에는 이 두 모델의 성능 차이 크게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휴대폰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휴대폰에서 했던 거 컴퓨터로 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런데 데이터셋 기준에서는 뭐 어떨까? 일반적으로는 뭐 LSTM이 더 좋고 GRU가 좋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데이터셋이 이제 작다면 GRU가 좀 더 유리하겠죠. 예. 그리고 데이터가 많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시퀀스도 길고 막 이럴 때는 LSTM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제가 그 GRU 할 때는 빨리 할 수 있다 했으니까 GRU로 빠르게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래서 성능 부족해? 그래? 그러면 LSTM으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갑니다. 이게 사실 트랜스포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시퀀스 문제가 있다. 이러면 LSTM하고 GRU 써요. 지금도 여전히 써요. 이걸 뭐 안 쓸 필요 없죠. 그 모델 자체가 엉망인 게 아닌데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그런 영역에 적용하면 되잖아요. 뭐 예전에는 뭐 음성 인식도 이걸로 하고 기계 번호 다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주가도 하고 날씨도 하고 매출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그랬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은 트랜스포머가 있으니까 거기 대세한테 맡기면 돼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 제약이 너무 심해. 모바일이나 우리 IoT 환경 같은 인베디드 시스템에 얹어야 돼. 이런 데는 트랜스포머 못 얹습니다. 얹지 못해요. 무거워요. 못 돌립니다.
이게 그 우리가 서비스 받는 것도 그래서 모델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OS 따라 다르고 기기 따라 다르고 이렇습니다. 뭐 같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실시간으로 성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네 그런 거는 뭐 RNN 계열이 훨씬 더 적합해요. 이제 오래됐다고 해서 10년대 물론 그냥 10년대라면 뭐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아직 10년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예, 근데 지금의 어떤 스킬에서는 오래된 기술이라고 해야겠죠? 어쨌거나 쓸모없는 건 아니다. 트랜스포머가 아주 그냥 예, 휘황찬란하게 어떤 그 무대에서 중앙자를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 얘네들도 여전히 동작하고 있는 예,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자, 어이구,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일단 끊을게요. 그러면 좀 끊어서 올리고요. 이게 그렇죠. 제가 하다 보니까 말이 인공지능 요 부분에서 말이 막 너무 많아지는데 이제 예시도 들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뒤쪽에 내용이 조금 더 남았어요. 그죠? NLP 이거 그죠? NLP 봐야죠. NLP도 있고 그 다음에 어텐션이랑 트랜스포머 정작 예, 트랜스포머 얘기를 제대로 못했는데 좀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끊고 올리겠습니다. 올리고 요 뒤쪽 내용을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죠. 막상 이게 내용 보면 제가 그걸 구구절절하게 다 이렇게 교환했던 화면에 다 적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적어내기는 좀 곤란하지만 하고 싶은 말이나 나오는 이야기들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